뉴욕시 교통혼잡료 도입은 맨하탄으로 향하는 차량을 감소시키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수입을 줄게 해 결국엔 통행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소의원회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 판매를 킬로와트아워 단위로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카고 지방선거가 오는 28일 실시되는 가운데 조기 투표율이 이전 선거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에게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조지 가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도입은 맨하튼으로 향하는 차량을 감소시키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수입을 줄게 해 결국엔 통행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통혼잡료가 항만청 수입과 주요 인프라 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연방고속도로청과 함께 실시한 환경평가 발표에서 교통혼잡료 시행 시 맨해튼 교통량을 15.4%에서 19.9% 줄일 것이라는 분석을 인용해 이 경우 항만청은 연간 1억 2,500만 달러의 통행료 수입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가타이머 의원은 지난 1월 교통혼잡료 대상에서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지역 운전자는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인 반교통혼잡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소의원회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 판매를 킬로와트아워 단위로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충전소 업체는 시간당 또는 분당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솔린 자동차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충전 전력량에 따라 부과하는 전기세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최선의 방식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지아주는 전기차에 대해 연간 211달러 정도의 단일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류세로 충당해온 도로 건설과 보수 예산은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새로 신설될 전기세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하원 법안은 또한 오는 2025년 7월로 정해진 자동차 휘발유세 인플레이션 연동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충전기를 검사하고 규제하는 업무는 현재 휘발유 펌프 매너를 관리하고 있는 농무부가 맡도록 정했습니다. 주의회가 이처럼 전기차 관련 여러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조만간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카고 지방선거가 오는 28일 실시되는 가운데 조기 투표율이 이전 선거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총 10만 4천 표가 조기 투표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만 1,000표는 우편 투표로 4만 3천 표는 현장 투표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선거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지방선거 조기 투표는 이전 2015년과 2019년 두 번의 선거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표 현황을 봤을 때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이전에 비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시카고 경찰지구당 3명을 뽑는 경찰지구위원회 선거가 처음 도입돼 유권자들이 이 투표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불법 입국한 이민자는 누구나 신속히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 정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부터 강력한 국경 단속 정책을 펼쳐 앞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들은 난민 망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들은 누구나 미국에서 신속 추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시설에 머물며 취업은 물론 교육 기회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이민 행렬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록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미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바이든 정부 초기 하루 7,000명에서 현재는 13,000여 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경제가 어려운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 난민자들까지 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이 8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위해서라도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 기술 수준의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의 상한을 설정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And it'll depend on what the Chinese are doing too. But we are in deep dialogue with the companies around that.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동안 예외를 뒀습니다. 다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앞으로 중국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의 고삐를 더욱 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ahead. They want the technology to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y. And export controls, narrowly defined, are designed to make sure they don't get these chips.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돈 50조 원 규모의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는 연구개발센터 건설 계획을 각각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히 운영하면서 미국 측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 오전 우박과 진눈깨비가 날리다가 오후엔 다시 푸른 하늘이 보이는 변덕스런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산간지방엔 최고 8피트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LA 한인타운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제보자 영상을 보면 콩보다 작은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제보자는 직접 맞으면 아플 정도의 크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시 비가 오면서 토요일 낮 기온이 화씨 89도에 머무는 등 추위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악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됐는데 샌게브리엘 밸리 마운트 볼디는 LA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8피트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시속 75마일이 넘는 강풍이 주말까지 예보돼 등산은 물론 인근 지역을 지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겨울 폭풍 위력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고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